아니, 이게 뭐야? 방금 충전했는데 벌써 꺼졌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이런 일 겪고 계시죠? 겨울철만 되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고 심지어 멀쩡한 폰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계 고장도 아니고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배터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특히 겨울철에 많이들 하시는 아주 평범하지만 치명적인 사용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심코 하고 계실 수 있고요. 그 습관이 뭔지는 영상 안에서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다행히도 딱 몇 가지만 바꿔도 배터리 수명은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겨울철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법부터 갤럭시와 아이폰 공통으로 적용되는 실제 꿀팁까지 복잡한 용어 없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공식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 겨울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 걸까요? 여름에는 멀쩡하던 폰이 겨울만 되면 말썽이에요. 68세 김영숙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김영숙 씨는 갤럭시 S22를 3년째 쓰고 계세요. 여름에는 하루 종일 써도 저녁까지 배터리가 30%는 남았는데 겨울만 되면 점심때쯤 2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밖에 나갔다 오면 더 심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 사진 찍으려고 폰 꺼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배터리는 분명 50%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김영숙 씨는 이게 고장인 줄 알고 수리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터리는 정상이래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겨울철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이 배터리는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추운 온도에서는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의 움직임이 느려져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추운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겨울에 사람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배터리도 움츠러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추워야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상 0도 이하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하 10도가 되면 배터리 효율이 평소에 6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영하 20도면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야외에서 폰을 꺼내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 자체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갤럭시랑 아이폰 중에 어느 게 더 약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똑같습니다. 애플이든 삼성이든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아이폰 사용자들이 겨울철 배터리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아예 전원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갤럭시는 배터리가 닳는 걸 느끼지만 아이폰은 갑자기 꺼져 버리니까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추위에 약한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원인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로 하는 행동들은 뭘까요? 김영숙 씨도 모르고 반복했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추운 곳에서 폰을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면 폰이 차갑게 식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카메라 켜고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면 배터리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마치 겨울에 차가운 엔진을 예열 없이 바로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영숙 씨도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 사진 찍으려고 폰 꺼내자마자 카메라 켰다가 폰이 꺼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히터나 온열기 앞에서 급속 충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폰이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히터 앞에 두고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배터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제일 싫어해요.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워지면 배터리 내부에서 팽창과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셀이 손상됩니다. 심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겨울철에 히터 앞에서 충전하다가 배터리가 부풀어서 수리센터 온 사례가 많습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엔 이렇게 하셨대요. 폰이 차가워서 방바닥 온돌 위에 올려두고 충전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배터리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세 번째 금지 행동은 저온 상태에서 고사양 앱을 실행하는 겁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이나 게임 같은 거요. 배터리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앱을 돌리면 배터리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폰이 갑자기 꺼지거나 재부팅 되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손주 사진 찍으려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하셨대요. 그럴 때마다 폰이 갑자기 꺼져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는 실내에서 먼저 폰을 데운 다음에 촬영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설정 팁들입니다. 이것 따라 하시면 정말 배터리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김영숙 씨가 직접 경험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화면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 밝기를 켜두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밝기 센서가 계속 주변 밝기를 감지하면서 배터리를 소모하거든요. 차라리 수동으로 적당한 밝기로 고정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동 밝기 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사용자는 설정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누르시고요. 거기서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밝기를 40%에서 50% 정도로 고정해 두세요. 실내에서 쓰기에 딱 적당한 밝기입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들어가시고요.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누르신 다음 자동 밝기 조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한 3시간은 더 늘어나요. 김영숙 씨도 이거 하고 나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답니다. 두 번째 설정은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꺼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앱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데이터를 받아오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앱들이 계속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편리하긴 한데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기능까지 켜두면 금방 닳아요. 김영숙 씨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 다 꺼두셨어요. 중요한 연락은 어차피 전화로 오니까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갤럭시에서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 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서 앱 누르시고요. 거기서 각 앱을 선택하신 다음 모바일 데이터 항목에서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을 꺼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해야 돼서 좀 번거로운데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아이폰은 더 간단해요. 설정에서 일반 들어가시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누르신 다음 꺼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끄거나 앱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정은 위치 정보 권한을 정리하는 겁니다. 많은 앱들이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하거든요.
날씨 앱, 지도 앱은 그렇다 쳐도 필요 없는 앱들까지 위치 정보를 요구해요. 쇼핑 앱이나 게임 앱까지 말이죠. 이런 앱들이 계속 GPS를 켜놓으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겁니다. 갤럭시는 설정에서 위치 누르시고 앱 권한 들어가서 필요 없는 앱들은 위치 권한을 꺼주세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시고 위치 서비스에서 각 앱별로 설정할 수 있어요. 항상 허용 대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배터리가 많이 절약됩니다. 네 번째는 진동 기능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동을 켜두세요. 전화 올 때 놓칠까봐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진동은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올 때마다 진동이 울리면 하루에도 수십 번 배터리가 소모되는 겁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엔 모든 알림에 진동을 켜두셨는데 전화만 진동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소리만 나게 했더니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갔답니다. 갤럭시는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 들어가서 진동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특정 앱 알림 진동을 끄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소리 및 햅틱 들어가서 시스템 햅틱을 끄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푸시 알림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폰에 하루에 알림이 몇 개나 오세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쇼핑 앱, 뉴스 앱까지 합치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이 켜지고 진동이 울리면서 배터리가 소모돼요. 정말 중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꺼두세요. 갤럭시는 설정에서 알림 들어가서 앱별로 끄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알림 들어가서 각 앱을 선택해서 끄시면 됩니다. 김영숙 씨는 카카오톡이랑 전화, 문자만 알림을 켜두고 나머지 30개 넘는 앱 알림을 다 껐더니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설정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배터리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상황별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 전에 할 일입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실 때 스마트폰을 어디에 넣고 다니세요? 주머니? 가방? 김영숙 씨는 겨울에 밖에 나갈 때 폰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체온과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폰이 추위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치 배터리를 예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꽉 끼는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폰이 과열될 수 있거든요. 체온 때문에 따뜻해진 폰이 통풍이 안 되는 주머니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배터리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히 여유 있는 안쪽 주머니가 제일 좋아요. 만약 가방에 넣고 다니신다면 가방 안쪽 지퍼 달린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바깥쪽 주머니는 차가운 공기에 직접 노출되니까 피하시고요. 김영숙 씨는 겨울 외출할 때 항상 폰을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간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은 사용 중에 주의할 점입니다. 추운 곳에서 폰을 꺼냈을 때 바로 쓰지 마세요. 5분 정도 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손 온기로 폰을 천천히 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갑자기 꺼지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엔 추운 곳에서 폰 꺼내자마자 바로 카메라 켜서 사진 찍다가 폰이 꺼졌는데 이제는 먼저 손으로 폰을 감싸서 데운 다음에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갑자기 꺼진 적이 없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머니 속에서 장시간 만지작거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심하면 주머니에 손 넣고 폰 만지작거리시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폰 화면 켜놓고 이것저것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폰이 과열됩니다. 주머니 안은 통풍이 안 되니까 폰에서 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명이 줄어듭니다. 이제 충전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충전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첫 번째 원칙은 실내 안정된 온도에서 충전하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충전하지 마세요. 폰이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갑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폰이 실내 온도에 적응한 다음에 충전하세요. 김영숙 씨도 예전에는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충전했는데 이제는 폰을 거실 탁자에 두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충전하신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충전하는 겁니다. 급속 충전기 쓰지 마시고 일반 충전기로 천천히 충전하세요. 급속 충전은 배터리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켜요. 특히 겨울에는 더 안 좋습니다. 차가운 배터리를 갑자기 뜨겁게 만드니까요. 김영숙 씨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일반 충전기로 충전해 두신답니다. 어차피 자는 동안 충전되니까 급할 것도 없고요. 천천히 충전하는 게 배터리 건강에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100%까지 충전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00%까지 꽉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80%에서 90% 정도만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에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는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서 배터리 누르시고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5%까지만 충전되고 멈춰요. 아이폰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기능이 있어서 밤사이 충전할 때 80%까지만 충전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100%로 채워줍니다. 김영숙 씨도 이 기능 켜놓고 쓰시는데 배터리 수명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호 케이스 문제예요. 겨울에 폰 보호하려고 두꺼운 케이스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실리콘이나 방한 케이스 같은 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배터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 폰에서 나는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두꺼운 케이스가 열을 가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 중에 폰이 과열되고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요. 특히 저가 케이스는 더 위험합니다. 품질이 안 좋은 케이스는 폰의 온도 센서를 막거나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폰이 자기 온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전이 멈추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엔 두꺼운 실리콘 케이스를 쓰셨는데 충전할 때마다 폰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얇은 하드 케이스로 바꾸셨더니 충전할 때 열도 덜 나고 배터리도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케이스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폰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전할 때만 케이스를 벗기시면 됩니다. 밤에 충전할 때 케이스 벗겨서 충전하시고 아침에 나갈 때 다시 끼우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김영숙 씨는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엔 귀찮았지만 습관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세요. 덕분에 배터리도 오래 가고 충전할 때 폰도 뜨거워지지 않는답니다. 이제 보조 배터리 얘기를 해볼게요. 겨울에 밖에 나갈 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터리 빨리 닳을까봐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보조 배터리도 추우면 무용지물입니다. 보조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추운 환경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요. 김영숙 씨도 겨울에 밖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고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추워서 작동을 안 한 거였답니다. 그럼 보조 배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용 전까지는 몸에 가까운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세요. 체온으로 보조 배터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할 때도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손으로 감싸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김영숙 씨는 보조 배터리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손으로 잠깐 감싼 다음에 충전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겨울에도 보조 배터리가 잘 작동한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보조 배터리도 너무 추운 곳에 오래 두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차 안에 보조 배터리 두고 가시는 분들 있는데 겨울에는 절대 안 돼요. 밤사이 차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보조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어요.
꼭 집 안으로 가져오세요. 김영숙 씨도 예전에는 차 안에 보조 배터리 두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영하 15도 되는 날 보조 배터리가 아예 작동을 안 해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집 안에 보관하신대요. 지금까지 설정 방법과 사용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실천하면 정말 배터리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김영숙 씨가 증명하셨어요. 처음에는 겨울에 하루에 2번씩 충전하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해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아침에 완충해서 나가면 저녁까지 30%는 남는답니다.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치고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배터리 관리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 한 달은 좀 귀찮으셨대요. 설정도 바꿔야 하고 충전할 때 케이스도 벗겨야 하고 밖에 나갈 때 폰 위치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답니다. 이제는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걸 직접 느끼시면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김영숙 씨가 그러셨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니까 신기하고 뿌듯하셔서 계속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30만 원짜리 배터리 교체비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미 배터리가 많이 손상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터리 최대 용량이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교체를 고려하셔야 해요. 갤럭시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배터리 들어가면 배터리 상태 및 충전에서 최대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80% 이하면 교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배터리 교체 시기를 최소 1년에서 2년은 늦출 수 있어요. 김영숙 씨는 3년 된 폰인데도 배터리 최대 용량이 아직 87%예요. 보통 3년 되면 70%대로 떨어지는데 김영숙 씨 폰은 정말 건강한 편이죠.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답니다. 특히 겨울철 관리를 철저히 하신 게 주요했대요. 겨울에 배터리 관리를 잘하면 여름에도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반대로 겨울에 망가뜨리면 여름에도 금방 닳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 고장이 아닙니다. 온도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입니다. 추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갤럭시도 아이폰도 똑같습니다. 둘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입니다. 추운 곳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히터나 온열기 앞에서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요. 추운 상태에서 고사양 앱 실행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안 하셔도 배터리 수명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설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화면 밝기 자동 조절 끄시고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끄시고요. 위치 정보 세부 설정하시고요. 진동 최소화 하시고요. 푸시 알림 정리하십시오. 이 5가지만 설정하시면 배터리 사용시간 4~5시간 늘어납니다. 넷째, 상황별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외출 전에는 핸드폰을 안쪽 주머니에 넣어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유지하시고요. 사용 중에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충전할 때는 실내 안정된 온도에서 천천히 충전하십시오. 5째, 핸드폰 케이스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케이스는 열을 가둡니다. 얇고 통풍 잘 되는 케이스 쓰시고요. 충전할 때는 케이스 벗기시면 더 좋습니다. 6째, 보조 배터리도 추우면 무용지물입니다. 안쪽 주머니에 넣어서 따뜻하게 유지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손으로 감싸서 온도 올리신 다음에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이 6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관리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배터리 수명 2배로 늘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새 핸드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교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충분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핸드폰 배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들께,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배터리 관리 꿀팁도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